지금 한국 경제가 조용히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잠잠하지만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죠. 그런데 IMF 때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1997년 우리는 명확한 붕괴를 경험했습니다. 기업이 쓰러지고 일터가 사라지고 뉴스마다 긴급 보도가 이어졌죠. 그때는 적어도 위기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집값은 유지되는데, 팔리지 않으며 일자리는 있는데 미래가 불안합니다. 이번 위기는 조용한 붕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만큼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통장에 돈은 있는데 이상하게 불안하다고요. 집값은 유지되는데 마음이 무겁다고요. 아무도 망하지 않았는데 왠지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다고 말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이지 않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IMF 때는 일터가 사라졌지만 지금은 삶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정체되고 저축은 늘었는데 가치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합니다. 불안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남들은 괜찮은 건가 하는 질문이 반복될 때 우리는 이미 조용한 위기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노후 자산이 위험해지는 순간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현금의 가치가 녹을 때입니다. 명목상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5년 전 5천만 원과 지금 5천만 원은 같은 숫자지만 다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쌀값, 기름값, 전기세, 병원비 모든 게 조금씩 올라가는데 통장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속 빈곤입니다. 돈은 있는데 가난해지는 구조죠. 둘째, 집은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지방에 빈집 팔리지 않는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한국인의 최대 자산이지만 그 자산이 유동성을 잃는 순간 그건 짐이 됩니다. 집 한 채를 믿고 은퇴했는데 관리비는 오르고 세금은 늘어나고 팔 사람은 없습니다. 자산은 있지만 흐름이 없는 삶, 그게 가장 위험한 노후입니다. 셋째, 건강과 관계 소비가 동시에 약해질 때입니다. 돈이 있어도 쓸 용기가 없고 나눌 사람이 없을 때 병원비가 두려워 아픈 걸 참고 친구를 만날 여유가 없어 관계가 끊기고 소비를 줄이다 보니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올 때 노후 자산은 조용히 위험해집니다. 최근 10년 물가는 약 30% 올랐습니다. 하지만 평균 연금 수령액은 그 절반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0만 원대, 여기에 기초연금을 더해도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반면 1인 가구 최소 생활비는 월 150만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A씨는 집 한 채를 믿고 은퇴했습니다. 시가 4억 원대 아파트 빚도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흐름이었습니다. 관리비는 월 20만 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연간 수백만 원, 생활비는 월 150만 원 이상 필요한데
연금은 70만 원 돈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A씨는 집을 팔기로 했지만 매물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단지에만 매물이 10채 넘게 걸려 있었죠.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상황, 이게 조용한 위기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의 방향입니다. 다행히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전환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멈춘 돈을 흐르게 하십시오. 예금만으로는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금리 3%대 예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실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작게라도 이자가 아닌 흐름을 만드는 자산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배당 ETF 리츠 또는 소액 임대 수익 구조.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현금입니다. 큰 돈을 한 번 버는 것보다 작은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노후를 지켜줍니다. 둘째, 집이 아니라 흐름을 보십시오. 한 채의 안심보다 매달의 유입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도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 수익이 나오는지, 관리비와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팔 수 있는 입지인지, 이 3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면 일부를 현금화해서 흐름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이자, 배당 작은 부업 흐름이 있는 삶이 안전합니다. 셋째, 공포 대신 학습하십시오. 위기 뉴스는 많지만 방향을 말해주는 곳은 드뭅니다. 금리가 올랐대, 환율이 오르네, 이런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경제 공부를 이어가십시오. 유튜브, 책, 뉴스레터 뭐든 좋습니다. 금융 용어를 하나씩 익히고 내 자산 구조를 점검하는 습관, 그 꾸준함이 당신의 자산을 지켜줍니다. 사람들은 큰 폭락만 무서워합니다. 주식이 반토막 났대, 부동산이 폭락했대, 이런 뉴스에는 반응하지만 작은 하락은 무시합니다. 괜찮겠지, 남들도 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노후의 균열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작은 하락을 무시하는 순간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부족한데 뭐 괜찮아라고 넘기는 순간 통장 잔고가 조금씩 줄어드는데, 다음 달에 채우지 뭐라고 미루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5년, 10년 후 회복 불가능한 적자가 됩니다. 위기는 소리 없이 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말이 가장 비싼 후회가 됩니다. 무관심은 편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조용히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통장을 열어보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큰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예금 이자율을 확인하고 월배당 상품 하나를 알아보고 10분짜리 경제 영상 하나를 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1억을 가진 사람이 방향을 잃으면 5년 안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3천만 원을 가진 사람이 방향을 잡으면 10년 후 안정됩니다.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설계가 노후를 결정합니다. 흐름을 아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점검, 오늘의 공부, 오늘의 선택, 그게 바로 조용히 찾아오는 위기를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소리 없는 위기일수록 준비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합니다. 위기는 조용히 오지만 대비도 조용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고민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